안녕하세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시를 읽고 설명해 주는 시인 장병길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전부는 한생 함께 해온 논밭입니다. 아버지가 밭을 매도합니다. 그 유산의 일부를 가지려는 살벌한 전쟁이 발발하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가슴 아픈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밭의 문서, 김하연. 아버지가 밭을 매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래 소유권은 땅을 기름지게 한 거름의 몫이라며 아버지 헛기침 소리 깊어진다. 원앙 소리로 구두 계약 맺은 황소의 정명은 오래전부터 게으름 피운 죄로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저 태양의 도장밥을 들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해걸음 등기소에 붉은 날인을 받자 지독한 진드기 등에 얹고 기를 내던 황소도 밭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직계 존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질세라 쑥대밭을 만들던 잡초도 눈독 들이며 분할 청구를 시도한다. 하지만 잡초를 이겨낸 앙증맞은 강낭콩 꽃과 울타리가 되어준 돌담과 땀을 훔쳐주던 칼바람에 잠재적 지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했다. 어느새 덜렁치기 내려와 일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럴 때는 믿을만한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 얽히고 설킨 감자밭과 고구마 밭이 입담을 거들고 있다. 아버지는 흙을 닮아 분쟁 없는 보슬보슬한 성정을 가졌기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 잠시 유보하기로 한다. 그러기 이전에 부양의 의무를 다한 스스, 보리, 귀리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한다.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여 어머니의 푼돈이 되기도 손주들 용돈이 되어 주었으니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음을 더 쓰고 싶었던 것이다. 자연에게 되돌려 줄 게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던가. 아버지 된장에 풋고추 찍어 새참을 드시더니 몹쓸 탄저병으로 돌연 떠나보낸 이런 자식들을 거리며 매운맛 하나 그들의 몫으로 밥 한가운데 그릉그릉 남겨두고 있다. 오늘 정중히 모신 2016년 평사리 문학상 당선자간 김하연님의 밭의 문서입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시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의 흐름과 내용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의 문서. 땅 문서는 농부의 모든 것이죠. 저의 관점입니다. 밭문서에 얽힌 사연이 나열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버지가 밭을 매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래 소유권은 땅을 기름지게 한 그름의 몫이라며 이 표현은 정말 허를 찌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헛기침 소리 깊어진다. 아버지의 주장이겠죠. 아버지의 내면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이겠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작입니다. 제 관점입니다. 시를 시작하는 화두와 정기한 첫 문장이 독창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매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래 소유권은 땅을 기름지게 한 그름의 몫이라며 아버지 헛기침 소리 깊어진다. 원앙 소리로 후두 계약 맺은 황소의 정명은 오래전부터 게으름 피운 죄로 시효가 끊었다. 지났다. 황소의 몫은 동화 속 그 게으름 때문에 소멸되었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저 태양의 도장밥을 들고, 이 말은 소가 땡볕 아래 일을 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정인이다 이 말이겠죠. 마음이 기울어지는 해걸음 등기소에 붉은 나리를 받자. 해걸음, 소가 해걸음까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죠. 시인은 유산 분쟁에 대한 법적 사안을 꿰뚫고 있으며 등장시키는 대상도 기발합니다. 제 관점입니다. 반매도에 따른 지분 싸움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박스 속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태양의 도장밥을 들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해걸음 등기소에 지독한 진드기 등에 얹고 길을 내던 황소도 길을 낸다. 밭고랑을 내든 밭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질세라 쑥대밭을 만들던 잡초도 눈독 들이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쑥대밭을 만들던 잡초도 눈독 들이며 분할 청구를 시도한다. 아버지의 유산에 눈독을 버리며 싸우는 자식을 비유한 내용이겠죠. 제 관점입니다. 시인은 유산 분쟁에 대한 사례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이겨낸 앙증맞은 강낭콩과 울타리가 되어준 돌단과 땀을 훔쳐주던 칼바람에 잠재적 지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했다. 강낭콩, 돌담, 칼바람, 이 유산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군요. 저의 관점입니다. 넓고 깊은 비유에서 유산을 보는 시인의 눈 정말 예리합니다. 역시 당선작답습니다. 어느새 더렁치기 내려와 일가를 내세우고 있다. 일가 친인척이다 이 말이겠죠. 이럴 때는 믿을만한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 얽히고 설킨 감자밭과 고구마밭이 입담을 거들고 있다. 본래 얽히고 설키는 그 식물은 더렁치기도 이렇게 얽히죠. 밑에 있는 감자다든지 고구마도 똑같죠.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흙을 닮아 분쟁 없는 포슬포슬한 성정을 가졌기에 포슬포슬하다, 바스러지기운 성격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격이 좀 유하다.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 잠시 유보하기로 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사가 나오는 시인의 필력입니다. 대단합니다. 제 관점입니다. 평소 유산 분쟁에 휘말린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거르기 이전에 부양의 의무를 다한 스스 보리 귀리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한다.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여 어머니의 푼돈이 되기도 그렇죠. 손주들 용돈이 되어주었으니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음을 더 쓰고 싶었던 것이다. 역시 아버지의 성정은 포슬포슬합니다. 곁에서 지켜주거나 돌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저희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낱낱이 다루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연에게 되돌려 줄 게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든가. 이 말은 식물은 씨앗을, 식물은 또 죽어서 거름이 돼. 그러면 허무하지 않겠죠. 만약에 사람에게는 잘 키운 자식을 남겨두면 허무하지 않겠죠. 아버지 된장에 벚꽃을 찍어 새참을 드시더니 몹쓸 단저병으로, 단저병은 고추에 잘 번지는 병이죠. 전염병이죠. 돌연 떠나보낸 여러 자식들을 거리며, 이 말은 단저병으로 죽은 벚꽃을 매운맛 하나 그들의 몫으로 밭 한가운데 그릉그릉 남겨두고 있다. 저희간입니다. 삶의 허무가 진하게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시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유산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아주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연계 파헤치는 시선이 돋보였습니다. 둘째, 분쟁에 뛰어든 대상, 즉 밭에 자라는 것을 가족, 자식으로 비유하는 창의적 발상을 엿보았습니다. 셋째, 심각하지만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표현 신선하였습니다. 넷째, 비장하게 시작하는 첫 문장 완벽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매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래 소유권은 땅을 기름지게 한 그름의 몫이라며 아버지 헛기침 소리 깊어진다. 다섯째, 삶의 허무가 진하게 느껴지는 구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몹쓸 단저병으로 돌연 떠나보낸 여러 자식들을 거리며 매운맛 하나 그들의 몫으로 밥 한가운데 그릉그릉 남겨두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시를 공부하는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함께 읽으며 시올림을 가슴에 넣어 보시죠. 밭의 문서 김하연. 아버지가 밭을 매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래 소유권은 땅을 기름지게 한 그름의 몫이라며 아버지 헛기침 소리 깊어진다. 원앙 소리로 구두 계약 맺은 황소의 정명은 오래전부터 게으름 피운 죄로 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저 태양의 도장밥을 들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해그름 등기소에 붉은 날인을 받자 지독한 진드기 등에 얹고 길을 내던 황소도 밭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직계 존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질세라 숙대밭을 만들던 잡초도
눈독 들이며 분할 청구를 시도한다. 하지만 잡초를 이겨낸 앙증맞은 강낭콩꽃과 울타리가 되어준 돌단과 남을 훔쳐주던 칼바람에 잠재적 지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했다. 어느새 드렁칠이 내려와 일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럴 때는 믿을만한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 얽히고 설킨 감자밭과 고구마밭이 입담을 그들고 있다. 아버지는 흙을 닮아 분쟁 없는 포슬포슬한 성정을 가졌기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 잠시 유보하기로 한다. 그러기 이전에 부양의 의무를 다한 수수, 보리, 귀리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한다.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여 어머니의 푼돈이 되기도 손주들 용돈이 되어주었으니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음을 더 쓰고 싶었던 것이다. 자연에게 되돌려줄 게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든가. 아버지 된장에 풋고추 찍어 새참을 드시더니 몹쓸 탄저병으로 돌연 떠나보낸 여럿 자식들을 그리며 매운맛 하나 그들의 몫으로 밭 한가운데 그릉그릉 남겨두고 있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시를 공부하는 저에게 훌륭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신 김하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를 쓰시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고대합니다. 장병길 시인의 제4집 저의 시집입니다. 보라 저 거룩한 몸짓을 2020년 12월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